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를 2주여 앞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 김민하 부장검사는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조민 씨의 공소시효 15일을 앞두고 전격 기소를 강행한 부장검사 김민하,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요. 아니 무척 익숙한 이름인 그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식 밖의 기소였기 때문인 거죠. 김민하 부장검사의 정체를 찾던 중 전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2020년 7월 28일 올라온 이원주 전 검사의 SNS 글에서 김민하 검사의 이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2015년 4월 당시 감찰연구원이었던 김민하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남으로 알려진 진동균 사건을 맡아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 관련자들을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무마시킨 장본인이며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택을 무려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짜장면을 시켜 먹은 검사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대장동, 조국 사건을 전담해온 중앙지검 공판 5부에 소속된 부장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 펀드 비리 등을 맡아왔는데요. 맡아온 사건들의 면모를 보면 전형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만 맡아왔던 중요 사건들만 달아온 거죠. 누가 봐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서로의 역할이 전혀 다른데요. 말 그대로 수사검사는 수사를, 공판검사는 재판을 전담하는 검사인 거죠. 2012년 2월 19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중희 특수일부장 검사의 추천으로 공판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중희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그의 후임이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이중희 검사의 이름도 검사의 흑역사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를 은폐한 사실로 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불기소 처분됐지만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검사 동일체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검사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김민하 부장검사를 파기 시작하니 곳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김민하 검사는 사내 커플로 남편 또한 검사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조만래 검사였는데요. 그 또한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요직에 기용되며 문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진행해온 당사자였습니다. 이런 자의 부인으로 그를 추천한 자가 박근혜 민정수석이라는 전만으로 또 여태 이재명 조국 수사의 공판 검사를 전담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민 씨의 기소가 얼마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기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정치 공작이며 음모, 더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참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참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집단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조민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 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조민 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 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가족을 볼모로 벌이는 멸문지와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검찰.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요? 이 죗값을 어떻게 다 받으려 하는 거죠? 조민 씨는 10일 오전 11시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의연하고 당당한 조민 씨의 모습에 제가 더 부끄러워집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온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어미는 치료를 위한 형집행 정지도, 요건이 갖춰진 가석방도 불허하고 가족 인질극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 끝내 딸에게도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맹비판했는데요. 관련해 이규원 전 검사도 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삼가하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건 사건 처리 방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검사는 같은 날 SNS에 수사 결과 공소장에 적을 정도로 공범 관계로 판단했으면 합일 처분, 즉 함께 한꺼번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적고는 불가피한 추가 수사 필요사항이 없다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피말리는 지위인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 없이 시효 임박 시까지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인권 침해이고 수사기관에 재량내란 미명하에 그렇게 포획된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인질이라고 이해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이 기소건 기소유예건 수사기관 권한이겠으나 그 사건의 처리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비위첩보와 감찰 비밀 등 유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명단 포함해 확정했는데요. 이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사면 명단에 포함된 인원들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태우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럼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함된 사면심사위는 공익제보자라고 우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니다, 말이 길다, 이거야말로 사법방해라며 국민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군 이래, 아니 헌정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있을까 싶은데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조국 일가의 멸문지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반드시 이 대가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